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을 파면 팔수록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100%는 모두 국힘당과 관련된 인사들인데요. 반대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공격하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특정 인물은 고사하고 일원 한 장 받았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 결정적 제보가 있다는데 뭘 망설입니까? 까시죠? 그래야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번 주로 다가온 마지막 슈퍼위크에서의 반전을 노려보는 듯한데요. 서른 의원, 이러다 정말 훅 갑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파면 팔수록 국힘당 인사들만 속속 등장하니 국힘당도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원 전 대표가 수감되면서 부인이 그 자리를 메운 건데요. 부부가 화천대유로부터 월급을 받은 셈인 거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원 전 대표 부인 고문 영입 논란에 대해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는데요. 그저 웃죠. 이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원 전 대표가 구속되니 원 전 대표의 가족을 지켜주겠다는 조직의 의리가 발현된 듯 보여지는데요. 이게 더욱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원 전 대표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청장 등이 화천대유의 고문 등을 맡아 호화 고문단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선의 국회의원인 원 전 대표가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자 원 전 대표 부인이 고문을 맡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원 전 대표 부인의 명목은 사회복지 사업 고문이며 고문료는 월 6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단한 의리인 거죠. 이로써 또 하나의 정황 증거를 남겼습니다.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그분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지장 스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요? 예. 글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없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제 첫 번째 공개 행사면은 이회영 이회영 예, 그 예. 선생 적인데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이병환이라는. 이병환이라는 사람 네, 뭡니까? 침 놓는 분. 부산에 있는 분인데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분이 뭐 그러면 따라다니셨는가? 지금 역술인 중에 노병한이란 분은 압니까? 노병환 씨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도 났지만 언론에 났지만 예. 그날 제가 자주 봅니까?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날 딱 한 번 예. 우리 김종인 위원장하고 정가변 그때 딱 한 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식사 갔더니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저는 예.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요? 글쎄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예.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다른 관한 분한테, 논문입니다. 네. 예, 다른 분한테 그럼. 네. 하여튼, 저, 천공 모르고, 아니요, 천공은 제가 예. 그 뵌 적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예. 지장을 그러나 멘토 모르고 이런 거는 이병환을 아니고요. 모른다. 예, 그분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5일 국힘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토론 직후 거센 설전을 벌였다는 소문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유 후보 측은 유 후보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며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 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토론 직후 유 후보에게 왜 토론회에서 미신 같은 얘기를 하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토론에서 유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이병환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 이상한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거듭 물은 것을 두고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유 후보와 악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확인되지 않은 걸 갖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후 유 후보 측은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 뭘 하면 안 된다는 건가라며 당신이 뭔데 조언을 하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악수를 청하자 윤 후보가 손을 밀어냈고 유 후보의 가슴팍을 대고 삿대질을 하고 밀치기도 했다는 목격자들의 전원이 나왔는데요. 주먹질만 안 했을 뿐 거의 그 직전까지 간 듯 보입니다. 윤석열의 인성에 이어 이제는 성격까지 드러내 보이며 또다시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까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 맘에 안 들면 삿대질하고 밀치기도 서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야권 유력 대선 후보랍니다.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윤 후보가 유 후보에게 정법을 운운하며 충돌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이 아까 말한 분들 중에 정법이란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번 보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 후보 측은 윤 후보가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될 수도 있다고 항의했다고 반발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정법은 천공 스승이 운영하는 강의명인데요. 지난 5일 토론회에서도 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유 후보가 모 언론인이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자청한다고 재차 묻자 윤 후보는 제가 알기는 하는데 멘토니 하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후 윤 후보가 유 후보에게 왜 토론회에서 미신 같은 얘기를 하냐고 항변하면서 유 후보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유 후보는 페이스북에 토론회 이후 있었던 일을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으나 굳이 윤 후보 측이 상기시켜줘서 소위 정법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다며 감흥이 조금도 없었다, 따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다고 비평한 뒤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유 후보는 윤 후보님의 개인적 취향이 그런 거라면 그거야 뭐 존중하겠지만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라고 권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유튜브를 볼 시간에 정책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는데요. 점점 박근혜와 닮은 꼴로 확인되어가는 윤석열, 무속과 주술, 그리고 미신을 맹신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힘당 대선 경선은 무속 대통령, 부적 대선 등 낯뜨거운 말들로 얼룩지고 있는데요. 대체 손바닥의 왕자는 왜,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 이런 이유를 알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와 장모 최은순 씨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건데요. UPI 뉴스는 7일 김건희 대표는 미신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 거의 모든 일을 역술인의 말에 의존해서 결정한다는 최측근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김건희 대표와 알고 지내며 김씨와 가까운 주변인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건희 대표는 유명한 점쟁이들을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만난다며 A씨는 경기도 일산에 신내림받은 여자 역술인이 있는데 거길 단골로 드나들었다며 용하다는 점쟁이는 꼭 만나려 한다, 집에도 역술인들을 수시로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쓰여 있던 왕자에 대해서도 A씨는 역술인의 말을 듣고 김건희 대표가 썼을 것이라고 단정했는데요. 동네 지지자분들이 써줬다는 윤 후보 측 해명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A씨는 유명 인사들 중 미신에 빠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봤다면서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인이라면 상관없지만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꿈꾸는 이가 무속인의 말에 의존해 중대사를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니겠나.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털어놓은 것이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맞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국정을 무속인에게 의지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과 이병환인가요? 절대 그것만은 막아야겠죠. 고발사주 김웅 의원 녹취 관련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제보자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이 안 난다. 전달만 한 게 무슨 죄냐? 본인과 관련이 없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쓴다.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에 통화 녹취가 복원됐다고 합니다. 복원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라. 내가 대검에 얘기해 놓겠다. 대검에 접수시켜라. 나는 빼고 가야 한다.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 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굽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불과 3개월 전 사표를 낸 김웅 의원.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닙니까? 이 사건은 명백히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손준성과 김웅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아나무인식 작태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 모두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검찰의 고발사주, 선거 개입 사건 끝까지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